어제 등기하셨다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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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잘못하셨으니까 3월 중에 토요일 날 보강을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자, 근데 예, 제가 시간만 많으면 상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어차피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상세히 해드려도 3월 달, 4월 달 되면 한 달 뒤에 보면 또 똑같습니다. 지금은 빨리빨리 나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반복 좀 하시다 보면 이제 뭐 한 4월 달이나 5월 달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꼼꼼하게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뭐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쭉 설명드리고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까지 쭉 다 설명드리면 그때 그래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 자, 지금은 그래 가급적이면 다 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이렇게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에 혼동이라는 거 그것도 넘어왔는데 근데 혼동 그 부분은 이거 구태 안 보시더라도 어차피 2명 나오면 뭐 어차피 사례 문제입니다. 2명 나오면 혼동되고 3명 나오면 안 되고 그게 답입니다. 그냥 몰라도 그거는 찍어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점유인데 자, 요 점유권과 관련돼서는 일단 자, 197조부터 206조까지 조문 10개입니다. 요거를 계속 보십시오. 그러니까 점유는 깊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조문 10개 요 내용 확실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 중에도 특히 좀 유의를 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 197조 이건 외워야 됩니다. 외우십시오. 197조 요건 암기하시고 198조는 넘어가도 되고 199조도 이해만 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 200조 201조 201조부터 203조까지 요거 그리고 204조 205조 6조는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요 조문들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순환할 때 설명드린 게 요겁니다. 201조부터 203조까지 나오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설명드렸고 204조부터 6조까지 나오는 게 요게 우리 왜 지난 시간에 물권적 청구권 보셨죠? 물권적 청구권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인 청구권 요게 바로 점유물 반환, 점유물 방해 제거, 점유물 방해 예방 해가지고 요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인 청구권입니다. 근데 요거를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인 청구권이구나라고 요래 알아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똑같은 말이구나라고 그래만 알아먹으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조문들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요. 요번 순환에는 제가 자 안 한 내용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데 근데 요거도 이거는 그냥 조문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197조. 자, 그러면 자, 2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거 보면 점유의 모습에서 나옵니까? 예, 요겁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뭐 간접 점유니 뭐 점유 보조자니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보지 말고. 자, 그리고 점유의 모습 해가지고 자, 그 197조가 나오는데 자, 그거 보니까 점유의 태양이라는 말 나오죠. 자, 효린이하고 결혼한 태양 말고 자, 점유의 태양은 모양과 양태, 모습을 태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모습인데 자, 1항 한번 보십시오. 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거로 추정한다라는 말 나옵니까? 됐죠? 그래서 자, 그 조문 보니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로 추정한다라는 요 말입니다. 근데 아까 왜 등기 추정력 보셨지 않습니까? 추정 내지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고러고러한 효력을 인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게 추정 내지 추정력입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 점유자는 선의, 평원, 공연 점유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이 점유는 뭡니까? 선의 점유구나. 근데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선의 점유의 추정은 이제는 뭡니까? 깨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데 딴 것들은 읽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거 보니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거를 추정한다라는 요 말 나오죠. 그러면 197조 1항 제일 뒤에다가는 요랬습니다. 자,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라고 해서 요래 써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조문이 나올 때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나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공연, 무과실로 점유하는 거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은근슬쩍 하나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자,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선의 점유는 선의 악이 구별하실 수 있죠. 예, 알면 악이고 모르면 선이고, 그리고 선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악이.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평온 평화롭게 점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온부 점유의 반대말은 뭐냐라고 하면 안평화, 평화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폭력 점유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공연, 공공연하다, 드러내놓고 있는 거를 공공연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드러내놓고 있는 거, 막 숨기는 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요래 부릅니다. 은비점유다. 은닉하고 비밀스럽게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은비점유라고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더 들어갈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요거 됐고요. 자,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혹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자주점유다라고 요래 부르고, 자주에 대응되는 말, 반대말이 뭡니까? 자주 반대말이 타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타주 점유, 자주 점유, 요걸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타주 점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우리 법 조문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2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해서 나오죠. 그래서 의에서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 자주점유라고 말하고, 타주점유는 자, 자주점유 아닌 겁니다. 소유 의사를 자, 가지고 있지 않은 점유, 그게 타주점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자로 이제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래 쓰는데, 자주라는 말은 자기가 주인으로서 점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성질상 소유자가, 즉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를 점유한다라는 겁니다. 쓰기 위해서. 그럼 소유자의 점유는 성질상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자주고, 타주는 주인, 다른 사람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점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세권자, 임차인들, 야들도 물건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전세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세권자가 있다라는 거는 집주인, 전세권 설정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라는 거는 빌려주는 임대인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점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타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자주점유인데, 자, 자주점유, 요거는 일단 개념은 197조 1항을 보니까
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자, 이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임차인들은 이마에다가 자주라고 써놨는가? 그 배꼽에다가 자주라고 써놨는가? 이마에 자주 안 써놓고 국방 써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라는 거 요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느냐 객관적으로 판단하느냐 즉 자주냐 타주냐라는 거는 자, 점유하는 자의 내심의 의사, 즉 점유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 권한의 성질,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토지의 주인이 갑입니다. 자, 얘가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혹은 뭐 임대인 해도 좋고. 자, 그리고 을이라는 애가 현재 요거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전세권자 혹은 임차인입니다. 이런 경우에 을의 점유 요거는 자주냐 타주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전세권자면서 이거 내 주인이야 라고 지가 생각하고 있으면 자주 되는 겁니까? 그럼 세상 천지 자주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빌려도 지금부터 내 거 이래 되면 전부 자주 되죠. 그래서 자주냐 타주냐라는 거는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타주의 구별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입니까? 주관적인 기준입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권리 성질에 따라서. 그럼 권리 성질에 따라서 판단해 보니까 자, 아까 보셨듯이 이런 것들입니다. 주인이 있다, 딴 주인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야들이 점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해 볼 때 자주 점유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예는 소유자의 점유는 당연히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자주죠. 자, 근데 이거 외에 자,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 사가지고 돈 지불하고 이제 점유를 현재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점유는 권한의 성질상 자주가 됩니까? 타주가 됩니까? 자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도둑놈입니다. 자, 도둑놈의 점유도 권한의 성질상 뭡니까? 자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점유에서는 도둑놈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놈도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리고 도둑놈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볼 때 자,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이거 외에는 우리가 보는 거는 대부분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타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세권자가 점유한다. 전세권자가 있다라는 건 전세권 설정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상권자가 점유한다. 그럼 지상권자가 있으면 지상권 설정자 있을 거고요. 혹은 이번에는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왜 소위 말해 제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들이 전부 다 왜 제한 물건은 자물권입니까? 타물권입니까? 타물권. 남의 물건 위에 성립되는 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한 물건들은 용익 물건, 담보 물건 모두 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한 물건들은 항상 권자가 나오고 설정자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 물건들은 성질상 전부 뭡니까? 주인 따로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점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들은 모두 다 타주다라는 거.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 여기서 몇 개만 예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게 갑을 두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입니다. 자, 2분의 1.
2분의 1씩 공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애가 이거 전부 다를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입니까? 타주가 되는 겁니까? 자, 자주, 타주. 자, 자주, 땡. 타주, 땡. 예.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자주, 지분 범위를 벗어나면 타주. 고려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애가 요만큼 딱 반만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요것도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자주, 자기 지분 범위를 초과하면 타주. 자, 그래서 우리 뒤에서 보시겠지만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자, 지분이 결국 지 몫입니다. 근데 을의 지분 2분의 1은 요래 2분의 1입니까? 전체 2분의 1입니까? 전체.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도 갑의 소유권이 2분의 1, 을의 소유권이 2분의 1, 요 지점, 모든 점점마다 뭡니까? 각각 2분의 1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얘가 점유하더라도 요 중에 모든 점점 중에 2분의 1은 지 거, 2분의 1은 나무 거. 그러니까 공유에 있어서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자주지만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타주다라는 거. 그거. 그리고 명의신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명의신탁. 자, 실제 소유자가 갑인데, 자, 얘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로 세금이겠죠. 뭐 종부세를 두드려 맞는다든지 이러니까, 자, 이거 을한테로 이렇게 소유권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마치 야처럼. 그래서 명의신탁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명의신탁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 자, 옛날에 그 노태우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대통령. 그래, 그것도 제법 많이 그걸 했을 겁니다. 그 비자금을 많이, 뭐 전도한 만큼 아니지만 제법 많이 거다 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부분 다 환수당했습니다. 환수당하고, 그리고 그 뭐 하여튼 그때 가가 삥땅 치자마자 바로 법 시행해가지고 확 빼떨어내니까, 그리 전두환이는 노태우 할 동안에 그거를 자 곳곳에 잘 은닉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또 운용을 잘해갖고 돈을 더 불리고 그래갖고 야는 항상 29만 원, 주머니에 현찰은 29만 원밖에 없지만 다른데 짱 박힌 돈이 뭐 수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노태우는 뭐 하여튼 평가가 좀 그렇더라고요. 다 뺏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자기 부하한테 뭐 하여튼 뭐 강남의 빌딩이라든지 자기 사돈한테 맡겨놓은 거 이런 것들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줍니까 안 줍니까? 이게 뭐 네 거고 내 거지 해가지고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의신탁 때문에 쫄딱망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소유자 이외의 사람한테 등기 명의가 넘어가 있으면 그게 전부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맡겨놓는 사람을 명의신탁자, 맡아주는 사람을 수탁자. 수탁자가 목적물을 현재 예를 들자면 점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냐 타주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는 지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지가 점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진짜 주인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명의 수탁자의 점유도 권원의 성질상 타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정도 한번 보고, 자, 거기까지 고려됐죠. 그리고 우리 프린트물을 일단 쭉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우리 교재를 좀 봅니다. 근데 네 번째, 자, 이 자주냐 타주냐라는 거는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권원의 성질에 따라 정하면 되는데, 자, 이게 자주인지 타주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주로 추정합니까? 타주로 추정합니까? 197조 1항에 의해서 점유자는 일단 갖고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뭡니까? 자주로 추정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다. 야가 전세권자다 혹은 명의 수탁자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버리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타주로 바뀌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자주인지 타주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게 원래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이거를 임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권원의 성질상 임차인 을의 이 토지에 대한 점유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예, 타주가 되겠죠? 근데 얘가 자주 점유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뀌겠습니까? 사면 되겠지 뭐. 그리고 또 언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하면 되겠지 뭐. 그러면 타주가 자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 거는 자,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자, 새로운 권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권원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매가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도둑질 하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자, 자기한테 점유를 시킨 자한테 대해서 소유 의사가 있음을 표시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다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점유시킨 자한테 대해서 소유 의사가 있음을 표시를 하든지 요래 되는데 이게 결국 이겁니다. 사든지 도둑질 하든지 요래 되면 이제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요까지만 한번 해 놓으십시오. 자, 요렇게.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 상속은 타주를 자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권원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게 나오는데 X 하십시오. 그러니까 새로운 권원, 타주를 자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권원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매매뿐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즉, 자, 임차인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죠. 근데 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상속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속인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예, 요것도 타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타주다라고 하면 자식도 뭡니까? 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입니다. 상속은 자, 타주를 자주로 바꾸는 새로운 권원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받고 요거 위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 가시냐라고 하면 295페이지 가십시오. 자, 의의는 됐고 양괄로 3번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 해가지고 1번 객관설 나오는데 기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소유 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자주 타주 구별은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됐고 그래서 따라서 매수인, 경락인은 물건을 경매를 통해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래 생각합시오. 매매를 통해서 산 사람이 매수인일 거고 경매는 강제 매매입니다. 경매도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법원이 뭡니까? 강제 매매 시켜버리는 겁니다. 경매도 자, 이것도 결국은 매매니까 자, 경락인 야도 당연히 뭡니까? 권원의 성질상 자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도둑놈이 나오죠. 자, 뭐 절도범이나 도둑놈이나 자, 그래서 야들은 자주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명의수탁자, 무단점유자 야들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다라는 거.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기억입니다. 자, 점유 권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거만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주 점유의 추정의 번복 여부에서 깨지는 경우, 깨지지 않는 경우에서 이게 나오는데 자, 그거는 딴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자, 제일 밑에 니은 한번 보십시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서 나오죠. 이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 추정력은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이제는 뭡니까? 깨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증명이 안 되면 뭡니까?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갑이라는 애가 물건을 점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 점유가 되는 겁니까? 타주 점유가 되는 겁니까? 자주로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자주점유 추정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얘가 내가 자주점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야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지죠. 자, 왜냐하면 자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자주입니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가 아닙니다라는 걸 증명하면 비로소 깨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혼자 주장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더라. 야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진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거 하나만 좀 유의해서 봐놓으십시오. 그리고 딴 것들은 볼 필요가 대충 없습니다. 그럼 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야 네가 책임질래? 책임은 못 지죠. 예. 근데 자, 딴 것들은 요래 보십시오. 추정이 깨지는 경우 해가지고 그 니은 특히 디귿 같은 거 추정이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 의사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고뇌의 바탕을 주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땡땡 된 경우란 말 나옵니까? 땡땡 뭡니까? 증명. 그리고 기억도 보니까 찌 가다가 자 악의에 무단 점유한 것임이 땡땡 된 경우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증. 이런 말 나오죠. 입증됐다, 증명됐다, 드러났다, 밝혀졌다.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뭡니까? 아,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됐구나. 그럼 깨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내가 뭐다라고 증명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 그게 제일 마지막에 니은입니다. 혼자 헛짓하다가 자 이제 증명이 안 되더라도 그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자 주장을 했을 뿐이지 증명, 입증이란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그게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주 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보십시오. 자, 됐고요. 넘어갑니다. 자,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 요건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거나 자, 그 새로운 권한 밑줄 하나. 새로운 권한 밑줄 하나 하시고 뭐 기억을 하든지 1번을 하든지 이렇게 붙여 놓으십시오. 자, 1번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로마자 1번을 쓰든지 요래 새로운 권한 자, 그거 하나. 그리고 뒤에 찍 가가지고 쉼표 이후에 뭡니까? 소유의사 있음을 표시를 한다라는 말 뒤에 나옵니까? 자, 소유의사 있음을 표시. 자, 두 번째 줄에 그거 밑줄 쳐놓고 그거 해놓고 이제 요렇게 뭐 요래 하든지 요래 되면 이제 타주가 뭡니까? 자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소유의사를 표시한 것을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넘어가면 됩니다. 필요 없고요. 3번에 새로운 권한에서 나오는데 자, 다 필요 없고 니은 한번 보십시오. 포괄성계 즉 상속의 경우에는 자, 마지막 줄만 볼게요. 따라서 상속은 타주를 자주 점유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권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됐습니까? 그거까지만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4번 매수인의 자주 점유의 요건에서 요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요게
자주 점유가 어려운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감입니다. 감인데, 자,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물건을 사가지고 점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성질상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가 되는 겁니다. 자주 점유를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갑으로부터 을이 샀습니다. 야가 매수인입니다. 그럼 야가 점유하는 건 원칙적으로 뭡니까? 자주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실제 거래한 땅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건 샀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수인이 점유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땅을 샀는데 자, 경계가 좀 불명확해 가지고 얘가 조금 더 점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산을 샀습니다. 산을 샀는데 산 옆에 그 뭐 도로도 조금 물려 있고 이렇게 해서 남의 땅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아 내가 산 땅이구나라고 알고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자주 맞습니다. 근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냐 타주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이 경계에 착오를 일으켜서 인접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인접토지 요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냐 타주냐. 자,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보면 아 이거 100제곱미터네 200제곱미터네 팍팍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등기 기록에는 즉 등기부에는 분명히 100제곱미터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옆에 땅이 조금 물려서 12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추가로 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거는 성질상 자주가 됩니까? 타주가 됩니까? 자주입니다. 자, 요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매수인이 이 땅을 이렇게 사기는 요 땅을 샀는데 자, 얼만큼을 점유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만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접 토지. 예. 이거는 자, 우리 100제곱미터하고 120제곱미터는 구별이 안 되지만 100제곱미터 샀는데 점유하고 있는 건 뭐 얼핏 봐도 한 5만 제곱미터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이건 타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갑으로부터 을이 샀습니다. 예, 사가지고 자 이제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살 때부터 아 이거 무효다, 아, 이 계약이 자가 아닌데라는 거 알고 샀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야는 뭡니까? 타주가 되겠지만 사고 살 때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사가지고 나중에 점유하다 보니까 계약이 무효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 의뢰 점유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예, 자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약이 유효가 되면 당연히 자주인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처음부터 살 때부터 아 이거 무효네라는 걸 알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면 타주가 되지만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면 그건 뭡니까? 자주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옆에 인접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인데 근데 상황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 봐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한 10 몇 년 전쯤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타주, 자주 헷갈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나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봐주지만 두 번은 뭡니까? 야 모르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자, 그거 됐고요. 그리고 7번 본권에 관한 소의 폐서 확정과 점유의 전환에서 되는데, 예, 요거는 별표만 해놓으십시오. 자, 7번은 요게 예전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게 이제 슬슬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제가 그러면 그림을 그려 드릴 테니까 그림을 옆에 요렇게 놓고
고래 보십시오. 그냥 아 요게 요거구나라고 고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해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옆에 그림만 그려 놓으십시오. 자 그럼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 294페이지에 197조 2항 한번 보십시오. 자,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서. 자, 본권이라는 건 우리 점유권 빼놓고는 전부 본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라도 본권, 즉 소유권에 관한 서에서 패소를 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추정합니까? 본다, 간주합니까? 예, 간주입니다. 자, 그러면 197조 2항을 제가 두 군데를 틀리게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주로 요거 갖고 많이 꽈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서에서 패소를 한 때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추정한다. 어디 틀렸습니까? 그렇죠.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뭡니까? 소제기시, 제소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추정합니까? 간주합니까? 예, 간주합니다.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한다가 아닙니다. 1항은 추정인데 2항은 뭡니까? 본다,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조문을 봐놓고 자, 요건 안 지우고 놔둘 테니까 나중에 뭐 사진을 찍든지 하십시오. 그리시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297페이지의 7번 본권에 관한 소의 패소 확정과 점유의 전환에서 1번 점유자가 제소해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그리고 2번 소유자가 제소해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에서 나오죠. 그럼 결국은 점유자가 지긴 다 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1번, 2번 그림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제기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요거는 점유자가 예를 들자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겁니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취득시효 완성됐으니까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까 너 내한테 등기 넘겨라.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퍽석 깨졌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야, 내 건데 왜 안 돌려줘? 해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야가 이기고 야가 또 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원래 점유자의 점유는 197조 1항을 보니까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자, 자주 점유로 추정되고 선의 점유로 요래 추정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요런 상태에서 자, 근데 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졌습니다. 그러면 자, 점유자의 점유는 이제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여전히 자주입니까? 네, 여전히 자주다. 아까 밑줄 쳤죠. 왜냐하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깨지기 전까지는 야가 헛짓하다가 졌다라고 하더라도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야는 여전히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자주 점유로 계속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197조 2항을 보니까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즉 소유권에 관한 소에서 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야는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뭡니까? 악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악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자, 얘가 악의로 간주되는 시점은 자, 여기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얘가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다라는 겁니까? 소가 제기된 때로 열로부터 자, 악의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요겁니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내 물건이다 돌려줘 해가지고 얘가 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얘는 이제 계속 자주냐 아니면 타주로 전환이 되느냐. 그러니까 얘가 소를 제기해서 야가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얘는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뭡니까?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의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197조 2항을 보니까 악의 점유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다라는 겁니까? 소가 제기된 시점. 그리고 요겁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소유자에 의해서 깨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뭡니까? 타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타주가 되는 시점은 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뭐 자, 구별하실 수 있겠죠? 네. 두 개를 구별이 안 되면 그려 놓으십시오. 사진 찍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나중에 여기 계속 여기에 옛날엔 하도 어려워갖고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려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건 안 지울게요. 자, 그럼 요까지 하셨으면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요거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저기 1번 점유자가 제소해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에서 점유자 측에서 등기 명인을 상대로 매매나 시효취득을 원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 확정이 된 경우에 자,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악의 점유자로 되는데 불구하고 타주 점유로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게 요 말입니다. 됐죠? 그리고 2번입니다. 자,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대해서 등기 말소 또는 명도 등의 의무를 부당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자주가 아니라 뭡니까? 타주가 된다. 그리고 이제는 소에서 졌으니까 선의가 아니라 뭡니까? 악의로 전환이 된다. 그 악의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다라는 겁니까?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려 놓으십시오. 그려 놓고 자, 그리고 밑에 판례에서 자주점유해서 나오는데 자, 이거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그냥 보시더라도 이거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아까 이거 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을 가지십시오. 아, 샀다라고 해서 언제나 자주가 되는 건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 선의 악이 구별되죠. 과실 있는 없는 됐고 하자 있는 없는 됐고 쭉 넘어갑니다. 자, 그거까지 됐고요. 자, 그리고 3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01페이지 점유승계 효과에서 199조가 나옵니다. 자, 요것도 밑에 내용 너무 많으니까 조문만 보고 자,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에서 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항 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 즉 흠까지도 승계한다라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점유의 분리병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 토지를 현재 병이라 내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샀든지 아니면 빌렸든지 뭐 하여튼 그래 얘가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는 이 토지를 을이 점유했고 갑이 점유했습니다.
근데 자, 예를 들자면 병이 선의로 지금 현재 7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5년 악이 점유, 그리고 갑이 10년에 선의 점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떼서 주장하든지 앞사람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든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제 점유자는 자기 점유만을 분리해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병합해서 이까지를 주장하는, 그리고 이 앞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자기 점유만 분리하든지 병합해서 주장하는 게 허용이 된다. 그렇지만 이 항을 보니까 점유를 합쳐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뭡니까? 전 점유자가 가지는 하자까지도 승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요래 나누는데 아까 왜 자주,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 이런 것들이 흠이 없는 점유입니다. 근데 자, 뭐 예를 들자면 악의, 폭력, 은비 혹은 과실이 있는 점유 이런 것들은 하자 있는 점유입니다. 자, 근데 흠까지도 승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십시오. 을은 죄송합니다. 병은 7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12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22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병의 7년 점유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의 점유다. 12년 점유는 여기까지 주장한다. 요래 되면 자, 하자까지 승계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12년에 선의가 됩니까? 악의 점유가 되는 겁니까? 악의 점유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번에는 병이라는 애가 난 이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22년의 점유를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22년에 선의 점유가 됩니까? 악의 점유가 되는 겁니까? 선의, 악의. 악의 점유. 자, 막걸리가 한 병이 있습니다. 물 한 병 탔습니다. 이 물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탔죠. 막걸리 두 병이 있습니다. 물 한 병 탔습니다. 물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한 번, 그러니까 물의 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막걸리 100리터에 물 한 병 타든지 막걸리 1리터에 물 한 병 타든지 물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흠은 한 번 끼어들게 되면 전부 뭡니까? 물 탄 막걸리 된다. 되겠죠? 그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시고, 그리고 자, 199조는 더 중요한 게 자, 302페이지 포괄승계 시의 점유분리의 병합 부정에서 나오죠. 포괄승계라는 말이 결국 뭡니까? 상속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자, 여기 오십시오. 301페이지. 자, 199조 제목 나오죠. 199조 조문 나오죠. 자, 거기다가 그냥 요랬습니다. 자, 우리 점유와 관련돼서 상속이 두 번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서 봤죠. 자,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자, 상속은 타주를 자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권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얘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이것처럼 자기 것만 떼가지고 점유의 분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두 번 나왔는데 둘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199조 옆에다가 요래 그냥 써놓습니다. 자, 상속. 자, 상속. 자, 요거는 상속은 타주를 자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권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상속의 경우에는 점유의 분리병합, 즉 199조입니다. 이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끝입니다. 자, 이렇게만 써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또 갑니다. 자, 그리고 점유의 효력에서 나오네요. 자, 302페이지. 자, 점유의 모습에서 197조는 봤고 198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점유 계속의 추정에서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점유 계속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자, 요래 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분명히 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갑은 뭡니까? 계속 점유한 거로 추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요게 198조입니다. 근데 전후 양 시점에 소유자가 다릅니다. 점유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자, 밑에 자, 민법 198조 소정에 즉 소정 정하는 바에 점유 계속 추정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서 나오죠. 적극은 뭡니까? 기다. 소극은 뭡니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이니까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거. 자, 그리고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권리의 적법 추정 요거를 점유 추정력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200조는 요래만 정리를 하십시오. 자, 200조에서 제목이 뭐가 나옵니까? 권리의 적법 추정이란 말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요래 써놓습니다. 점유 추정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왜 등기 추정력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등기 추정력과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써놓고 자 써놓고 그 한번 조문 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말 나옵니까? 점유물 할 때 물 동그라미 하십시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요래 나오는데 자, 물 할 때 물. 자, 요거를 동그라미 하시고 요거는 동산 한정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200조 규정,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규정은 부동산에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동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거 하나. 자, 그리고 자, 이제 비교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 추정력하고 점유 추정력 요거를 비교를 하는데 자, 앞에서 봤습니다. 등기 추정력은 제3자도 등기 추정력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당사자 간에도 등기 추정력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이익 외에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력, 등기 추정력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근데 점유 추정력은 자, 어떠냐? 점유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 혹은 제3자가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점유 추정력은 당사자 간에는 주장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점유 추정력도 이익 외에 불이익도 추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점 요게 다릅니다. 자, 그럼 등기 추정력은 3개를 썼습니다.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는 거 요게 뭡니까? 점유 추정력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그리고 200조 점유 추정에 관한 규정, 즉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요 규정은 자, 동산, 부동산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부동산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동산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거. 자, 그리고 또한 자, 등기 추정력과 달리 점유 추정력은 당사자 간에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자, 요래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되겠죠? 자, 요같이. 자, 그리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지난 시간 때 한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인강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뭐 지금 안 봐도 관계 없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조문 단수 남기니까 그렇게 조문 외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도 제가 생략을 합니다. 자, 잠깐만요. 자, 우리 프린트물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프린트물 5페이지에 10번에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나옵니까? 자, 이거 제 설명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요거는 하죠. 근데 요거는 자, 이래 하시죠. 여러분들 교재 보지 마십시오. 교재 보지 말고 요거만 조문을 갖고 제가 요 조문을 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조문만 갖고 해결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고래 갑니다. 자, 그러면 200조 자, 10번째 그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거 지으면 안 되죠? 지어도 될까요?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예, 안 지을게요. 예, 요 할게요. 자, 자,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나오는데 자, 요게 결국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왜 물권적 청구권은 자,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개가 있었죠. 자, 그것도 똑같이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도 반환 청구권, 즉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게 204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반환 청구권. 그리고 자, 이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이게 205조입니다. 그리고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해가지고 이게 206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핵심이 뭡니까? 자, 204조 1항, 2항, 3항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냥 어차피 세 개 있으니까 한번 써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쉬운 거부터 가시죠. 204조 1항 한번 보십시오. 204조 1항. 자,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205조 갑니다. 205조 1항. 자, 점유자가 점유에 방해를 받는 때는 그 방해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206조. 자, 요 이제 점유물 방해 예방입니다. 자, 206조는 제가 틀리게 읽겠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4조 5조 요거는 뭡니까?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에서 더하기입니다. 요것도 하고 즉 반환받고 난 이후에도 손해 남으면 뭡니까? 손해배상 그거 떠대는 겁니다. 근데 206조는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가 아니라 뭡니까? 방해 예방을 청구하든지 혹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시 아닙니다. 206조는. 자,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 보십시오. 이것들은 반환, 방해, 제거 이거는 이미 침해 상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도 남은 손해가 있다라고 하면 돌려받는 겁니다. 손해배상 또 청구할 수가 있는데 방해 예방 청구는 손해가 현실화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손해, 그러니까 방해 예방은 침해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손해가 현실화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손해 안 나게 해주세요라고 방해 예방을 해가지고 손해가 안 났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가 만약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 대비해 가지고 미리 하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하는 거 그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시 아니라 또는이다라는 거 됐습니다. 그거까지 끝.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 하나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치시게 되면 이게 나오면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립니다. 틀리고 나니 해설지를 봐도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다면 요거네 해가지고 및
또는 요거 갖고 장난칩니다. 자, 요거 하나. 자, 그리고 요겁니다. 이제 계속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 이건 약이 많습니다. 하여튼 능력껏 쓰십시오. 자,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4조에 자, 제목이 점유의 회수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래서 시험에 이래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점유 회수 청구권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 이거는 뭐 점유의 보윤이 보전이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점유 회수 청구권에서 요래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권리가 언제 나왔지? 새로 나왔는가? 새 책 사서 내년에 다시 공부해야지. 자, 압니다. 요 말을 요래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요까지 해놓고, 자, 그리고 1항에 보니까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반환 및 방해 제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오죠. 침탈을 동그라미 하나 지으십시오. 침탈. 자, 침탈. 침탈은 강제로 뺏기는 게 침탈입니다. 자, 그래서 침탈은 자, 내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뺏기는 거. 자, 뭐 예를 들자면 도둑 맞았다. 혹은 강도당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침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니다. 이건 안 중요하니까. 뭐 절취를 당했다. 혹은 강도 맞았다. 강취를 당했다. 이런 것들은 침탈에 해당이 되는데, 자, 요겁니다. 내가 사기당해갖고 쏘가갖고 넘어졌다. 혹은 빌려도 나왔는데 이놈의 인간이 반환을 거부하더라. 횡령, 사기다 횡령. 요거는 침탈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침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침탈은 내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뺏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기를 당했지만, 비록 사기는 당했지만 사기 당해갖고 내가 물건을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침탈입니까? 침탈이 아닙니까? 침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 되겠죠? 자, 요거 됐고, 그리고 2항입니다. 자, 2항. 자, 2항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자입니다. 자, 그리고 을이 침탈자입니다.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 가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면 되겠죠? 돌려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는 얘한테는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거를 제3자 병한테 다시 넘겨줘 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가 빼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뭐 팔아먹든지 넘겨주든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이 병한테 가가지고 즉 을의 특별성계인 즉 을로부터 산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병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병이 자 포괄성계인이다 즉 상속인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돌려줘. 너들 아버지 도둑놈이야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포괄성계가 아니라 특별성계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특별성계이다라고 하면 얘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의가 아니라 악의의 특별성계는 뭡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성계는 선악 불문하고 뭡니까? 반환 청구가 됩니다. 근데 선의의 특별성계인한테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라는 거 그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요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조문 한번 읽어 갈게요. 자, 2항 보십시오. 전항의 청구권은 즉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 을의 특별성계인 즉 병한테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계인이 즉 병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악인 때는 그래 하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병이 선의의 특별성계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뭡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3항 보십시오. 자,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 자, 1년 할 때 1년. 자, 요거를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요래 씁니다. 제척 기간 요래 쓰시고 출소 기간 해서 요래 쓰십시오. 그리고 별표를 한 500개쯤 출소 기간 옆에다 별표를 한 500개쯤 쳐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자, 요건데 오늘 요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썼습니까? 제척 기간, 출소 기간, 그리고 출소 기간 이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출소 기간은 요거 하나 빼 없습니다. 요거만 출소 기간입니다. 딴 건 출소 기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제척 기간 요거는 요거 지울게요. 자,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법이 정해놓은 권리행사기간 이게 제척기간입니다. 자, 우리 법 조문 보시게 되면 군데군데 뭐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뭐 몇 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런 조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에 나오는 그 숫자 몇 년, 몇 개월 이게 모두 다 뭡니까? 제척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입니다. 왜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몇 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자 제척기간을 두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예, 그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다.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법률관계 신속한 확정, 조속한 확정. 자, 요게 목적입니다. 빨리빨리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행사하게 놔둔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는 법률관계가 너무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을 시키자라는 거 요게 자,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들의 권리 행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런 조문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원칙적으로 제한 없습니다. 자, 우리 참고적으로 취소권입니다. 제4강 차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기당했다 그러면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거 말씀 146조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조문 한번 보십시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도 3년. 그렇게 이제 그리고 10년, 3년에서 그러니까 취소권은 최장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겁니까? 10년. 근데 10년 내에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취소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카톡 보내면 됩니까?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에 권리 행사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카톡 보내도 좋고 그냥 편지 보내도 좋고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카톡은 증거가 남는가요? 그쪽은 지어도 내한테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자, 그런데 이 제척 기간 중에 특별한 경우에는 즉 예외적으로 이 제척 기간들은 자, 그 기간 내에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재판상 권리 행사, 즉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척 기간들도 있습니다. 요게
이런 제척 기간을 특히 요래 부릅니다. 출소 기간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출소 기간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제척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소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 아니다. 아니죠. 다만 제척 기간 중에는 출소 기간에 해당되는 것도 있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그 기간 내에 소제기할 필요 없습니다. 말로 말하든지 편지 보내든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보니까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소제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를 출소 기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 출소 기간은 제척 기간에 해당되는 것 중에 특별한 형태입니다. 만약 이게 제척 기간이다라면 그 중에 특수한 형태가 뭡니까? 출소 기간입니다. 자, 근데 출소 기간은 우리 법에 몇 개가 나오는데 주로 가족법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출소 기간이 뭐밖에 없습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거는 1년 침탈 당한 날로 1년 내에 가가지고 전화하라는 겁니까? 소제기하라는 겁니까? 요것만 출소 기간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점유 회수의 소라는 걸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복잡하게 많이 쓴 것 같은데 돈 되는 거는 결국 204조입니다. 침탈의 개념. 그리고 침탈자로부터 승계한 사람한테 대해서는 반환 청구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리고 또 하나 반환 청구는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1년 내에 지 멋대로 하면 되는가 반드시 소제기해야 되는가. 그게 출소 기간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점유권 여기까지 하고 마치셔야겠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우리 설 연휴 때는 쉬십시오. 그래 수업을 쉽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래 하시고 그리고 설 끝나고 요 우리 지금 뒤에 한 번 남았죠. 그러니까 뒤에 보강이 얼마나 따라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 하여튼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3월달, 4월달에는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나가고 보강하는 횟수를 줄여야 될 텐데, 근데 2월달에 보강을 3월달에 한 번 끝내든지 아니면 2번 정도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월달에 그냥 한 번씩 보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토요일날.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게 됐고요. 그리고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뒤에 그렇게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